안녕하십니까? 하얀마을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입니다. 6월 9일 통합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하여 설명회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발표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우리 통합단지의 재건축 추진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도전하고자 하는 선도지구와 그 근거가 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우리 통합단지의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통합단지의 범위와 개요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통합단지는 총 9개의 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37,000평으로 통합 재건축 규모에 적합한 면적입니다. 세대수는 주택기준 651세대입니다. 개별 단지의 용적률은 77%에서 90%이며 평균 용적률 87%로서 분당 내에서 가장 낮은 용적률, 즉 가장 뛰어난 사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성에서 더 중요한 것은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입니다. 통상 아파트의 평균 대지 지분은 20% 미만이며 20% 이상이면 사업성이 매우 좋은 것으로 여기는데 우리 통합단지는 약 3배인 56평입니다.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대당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가 3배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단언컨대 분당 내에서는 비교 자체가 불가한 압도적인 사업성을 가진 단지입니다. 그 다음은 동의율 현황입니다. 9개 단지의 소유주 및 추진준비위원님들께서 애써주신 덕분에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미있는 사전 동의율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사전 동의율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사전 동의율 90%입니다. 6월에는 신탁 방식에 대한 동의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7, 8월에는 법정 동의서를 접수하게 되는데 이때 법정 동의율이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최종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법정 동의율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및 선도지구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가 특별법으로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간단한 구조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우리 빌라단지는 작년에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환원이 되면서 4층 층수 제한 해제와 함께 법정 상한 용적률이 25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당과 같은 계획도시들은 지구단 2계획에 의하여 단지별로 허용 용적률이 차등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정비계획의 250% 용적률 상향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받고 안전진단까지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여러 단지가 모여서 통합 재건축으로 사업을 하면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받게 되면 많은 혜택을 부여했는데요. 용적률 인센티브와 함께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라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통합재건축에서 사업 시행자의 역할과 공공기여라는 부분이 중요하게 되는데 이는 뒷장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특별법에 의한 재건축은 기존 재건축보다 사업성과 속도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신탁 방식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통상 단일 단지의 재건축은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장을 선출하고 조합장을 중심으로 조합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것을 조합 방식이라고 하는데 조합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반면 전문성이 부족하고 각종 비리나 소송이나 사업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재건축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단지별로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 소유자 간, 단지 간 분쟁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의견 조율을 거쳐서 신탁사가 조합을 대신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신탁 방식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탁 방식은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전문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속도 있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통합 재건축과 선도지구 지정에는 아무래도 신탁 방식의 지정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량하고 실력 있는 신탁사 선정은 우리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대략적인 일정으로는 6월에 신탁 방식에 대한 동의서를 접수할 예정이며 7월에는 예비 신탁사 선정 주민투표를 거쳐서 MOU 체결까지 목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재건축과 공공기여의 관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과거 재건축 사업의 기부 체납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각 개별 필지 소유자들의 이익에 우선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일률적으로 자투리 공원을 만들어서 그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는 사례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분당 신도시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재건축에 의해 증가한 용적률만큼 기반시설 용량 또한 계획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공공기여를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기보다는 통합재건축은 공공기여 효과를 극대화하여 더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재탄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현재 도전하고 있는 선도지구 지정의 필요성입니다. 잠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과거 건설사에서 근무할 때 가끔 윗분들께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싸고 품질 좋은 아파트를 빨리 거기에다 안전하게 지어라 가능한 얘기일까요? 이 네 가지는 서로가 양립할 수 없는 조건들입니다. 저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최우선으로 중점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무조건 속도입니다. 물론 시공과 같은 세부 항목들은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사업의 전체로는 속도입니다. 속도가 빠르면 비용도 절감됩니다. 이것은 재건축 사업이 대규모 자금 조달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 비용이 크고 사업의 성패가 정책적인 방향성과도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속도랑 하나를 더 꼽자면 저는 타이밍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선도지구를 왜 도전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도지구는 사업의 속도는 올리고 성공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도지구라는 것이 재건축 후발주자들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끔 하는 모범 사례이자 후발주자의 아파트 멸시를 포충하는 공급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속도는 올리고 재정 지원으로 사업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당의 첫 번째 재건축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신축 수요에 힘입어 일반 분양 수익 즉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높은 분양가로 완판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시공사나 신탁사와의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체들은 분당에 가장 먼저 깃발을 꽂아서 지역을 선점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도지구가 가격 협상력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입니다. 이 또한 사업성을 증가시키고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이 특별법의 취지와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급량이 증가하고 정책적인 변화가 생기면 현재 분위기는 냉각기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파트는 우리 통합단지의 선도지구 지정 전략입니다. 먼저 5월 22일에 발표한 국토부의 선도지구 평가 기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향후 지자체별로 평가 기준을 조정하겠지만 국토부 기준을 보고 대형 빌라 단지에게 약간 불리할 것 같다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2번과 4번 항목은 주차 대수, 단지수, 세대수에 대한 이미 확정적인 점수가 나오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실제 현재 이슈가 되는 아파트 단지들에 비해 6에서 8점 정도 뒤처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내용을 보시면 이 세 가지 항목의 점수가 잘 나오면 사업성은 떨어지는 반비례 관계, 즉 소형 평수의 득점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주민 동의율인데요. 주민 동의율 점수를 보시면 약 5%포인트 차이에서 6점가량을 커버할 수 있으니 충분히 동의율로 커버 가능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통합단지의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데 다음 장에서 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합리적인 선에서 용적률과 공사비, 일반 분양가를 차등 적용하는 것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해보면 얼마나 대지 지분이 가지는 힘이 막강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단지들은 인센티브까지 받아 450% 용적률까지 상향해야 겨우 사업성이 나오는 반면 대지 지분이 많으면 선택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결국 재건축 사업성의 본질은 대지 지분입니다. 그리고 사업성이 좋으면 분담금이 적거나 환급받고 그렇기 때문에 동의율이 높은 것입니다. 분당 내 대다수 다른 단지들은 5억 이상 추정 분담금이 예상되어 동의율이 급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반면 우리 통합단지는 동일 평형대 분담금 없이 또는 대지 지분에 따라 환급도 가능합니다. 결국 현재 사전 동의율 숫자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사업성에도 재건축 사업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바로 불확실성에서 오는 소유주 간 또는 단지 간의 소모적인 분쟁 때문입니다. 분쟁은 사업을 장기화시키고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사업의 관건은 소유주의 단합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의사결정과 소통을 위해서는 소유주 각자가 설명회나 총회에 적극 참여하여 사업의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 의견 개진을 통해서 재산권을 지키며 사업 추진에는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싶은 집이 설계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참여하고 법이 정한 방법으로 투명하게 우리 재산을 평가받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산적인 제안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추진 전략입니다. 첫째, 우리 통합단지의 입지적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설계안 제시를 통해 사업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둘째,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유주분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동의율 100%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분당 내 최대 대지 지분을 살려서 정성평가와 가점을 공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간단하게 리뷰하고 마치겠습니다. 6월 25일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성남시의 공모 공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9월에 접수하여 11월 선정이 되면 특별정 비계획 수립에 착수하게 됩니다. 오늘 통합 설명회 이후로 6월에는 신탁 방식 동의서를 접수한 후에 7월에 신탁사 선정 주민투표를 거쳐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8월에는 법정 동의서를 접수받아서 9월에 선도지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3개월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통합단지는 고품격, 친환경 주거지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